미국에서 주택모기지 클로징 비용이 급증해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연방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에서 홍수 범람 사태로 연간 2천억 달러 내지 5천억 달러의 경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멜라토닌 보충이 황반 변성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독감 바이러스를 동시에 막아주는 통합 백신이 개발돼 내년 초 시판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유죄 판결 후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동률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주택 모기지 클로징 비용이 지나치게 급증해 내 집 마련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소비자금융보호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은 주택시세평가, 타이틀 보험 등으로 클로징 비용이 추가되고 있는 요인들을 정밀 조사해 부당한 정크 수수료를 낮추거나 없애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김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7%대의 높은 모기지 이자율로 주택 거래가 냉각된 반면 공급이 날려 집값만 오르는 미국 주택 시장을 더 얼어붙게 만드는 한 요인이 모기지 클로징 비용의 급등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내 집을 사려는 희망자들은 주택 모기지를 얻어 클로징할 때 상당한 비용을 물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자율을 낮추기 위한 포인트, 사려는 집의 시세를 평가받는 홈 어프레이저, 저당 잡힌 게 있을 때 이를 커버해주는 타이틀 보험, 크레딧 리포트를 알아보는 비용, 첫 모기지를 얻기 시작할 때 내는 오리지네이션 피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각종 비용들이 근래 들어 크게 올라 내 집을 마련하려는 바이어들은 모기지를 종료하려 할 때 클로징 비용으로 수천 달러가 더 추가돼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수개월의 노력 끝에 내 집을 마련하는 마지막 클로징에서 수천 달러가 더 청구됐다고 포기하기도 어려워 대부분의 바이어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클로징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CFPB, 즉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이 전격적인 클로징 비용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은 클로징 비용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비용 가운데 지나치게 올렸거나 부당하게 부과하는 항목들은 이른바 정크 수수료로 분류해 강력한 소비자 보호 조치를 취할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정크 수수료로 분류되는 부당한 클로징 비용에 대해선 대폭 낮추거나 아예 없애도록 강제하게 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연방당국은 클로징 비용을 급등시켜 수천 달러씩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냉각된 주택시장을 더 얼어붙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격적인 조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에서는 30년 고정모기지 이자율이 여전히 7%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프레디 맥이 집계한 30년 고정모기지 이자율은 5월 30일에는 7.03%였다가 6월 6일에는 6.99%를 기록했습니다. 7%대의 높은 모기지 이자율이 장기화됨에 따라 기존 주택의 절반 이상은 4% 이하의 낮은 모기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이사하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는 4월에도 1.9%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공급 부족으로 미국 내 기존 주택 판매 가격은 4월에 43만 2,903달러로 더 올랐습니다. 이는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4월에 30만 4,144달러에 비하면 4년 만에 무려 42%나 급등한 것입니다. WKTV 뉴스 김미연입니다. 미국에서 기후재난에 따른 홍수 범람 사태로 해마다 최소 2천억 달러 내지 최고 5천억 달러의 경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연방의회 보고서에서 나타났습니다. 도로를 비롯한 사회 기반 시설 복구 비용이 가장 많고 사업체나 주택의 직간접 피해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도 기후재난이 해마다 악화되면서 허리케인과 토네이도, 폭풍우 등에 따른 홍수 범람 사태가 더 빈발하고 심해져 막대한 경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연방상하원 합동경제위원회가 발표한 기후재난에 따른 홍수 범람 경제 피해액만 해도 연간 최소 1,800억 달러 내지 최대근 5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미국의 국내 총생산의 1% 이상에 해당되는 막대한 경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 범람 사태에 따른 경제 피해 중에서도 도로를 비롯한 사회 기반 시설을 복구하는 데 해마다 최대 3,445억 달러나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홍수 범람 경제 피해의 68.9%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 사업체들의 직접 경제 피해가 최대 400억 달러, 비즈니스 중단 등 간접 피해가 343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모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주택 피해액은 151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홍수 범람으로 피해 입은 사업체나 주택들이 보험 청구를 하고 후에는 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제 피해도 수백억 달러가 추가됩니다. 플로리다와 루지애나 주 정부들은 너무나 잦은 허리케인과 폭풍으로 홍수 범람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보험 사업을 접고 탈출하려는 민간 보험 회사들을 잡으려고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등에서는 홍수 범람과 함께 대형 산불까지 겹쳐 경제 피해가 속출하자 민간 보험사들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민간 보험사들이 철수하면 집 보험이나 사업체 보험을 주 정부 당국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민간 보험보다 더 올라가고 커버 혜택은 줄어들게 됩니다. 연방 상하원 합동경제위원회에서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미국이 기후재난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전환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는 데 근거로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기후재난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확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에너지 전환책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5일 선거에서 누가 백악관 주인이 될지 연방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연방 차원의 해소책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장시간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늘면서 안구 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등 노인성 안 질환이 40대 젊은 층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시대에 안 질환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근 멜라토닌 보충이 황반변성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후속 임상이 유망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욕실이나 부엌의 타일, 건물 등의 직선이 구불구불하게 휘어져 보이거나 다른 부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이거나 전혀 안 보이는 작은 부위가 있으면 황반변성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눈 뒤쪽의 신경막인 망막의 중앙부를 황반이라고 하는데 이 황반이 변성되어 시력 저하가 발생하는 병입니다. 황반변성은 초기에 발견,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비정상적인 혈관을 퇴화시키기 위한 항체를 눈에 주사해서 반복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망막의 중심 부분인 황반의 퇴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만 약 1,100만 명이 노인성 황반 변성으로 인한 시력 상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연구팀은 멜라토닌 보충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이 이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20년 한 연구팀은 멜라토닌 수치가 높을수록 노인성 황반 변성으로 인한 망막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 의과대학과 클리브랜드 클리닉의 안과 생물정보학센터의 의학연구팀은 멜라토닌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종종 실명으로 이어지는 질병인 노인성 황반 변성의 발병 가능성을 줄인다는 더 많은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자마 안과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연구팀은 멜라토닌의 규칙적인 섭취와 노인성 황반변성 발병 사이의 연관성을 찾는 20만 명의 노인 환자의 사례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2021년 또 다른 연구팀은 노인성 황반변성 환자들의 혈액과 눈물에서 멜라토닌 수치가 평균보다 낮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멜라토닌과 황반변성 간의 관련성 연구를 추적한 결과 노인성 황반변성이 없는 50세 이상의 환자 12만 1,523명 중 다수가 멜라토닌 보충제를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성 황반변성이 발병한 후에도 멜라토닌 보충제를 복용하기 시작한 많은 환자들이 보충제를 복용하지 않은 환자보다 더 느린 퇴화를 경험했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멜라토닌은 뇌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호르몬으로 잠드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건강보조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독감 바이러스를 동시에 막아주는 통합 백신이 개발돼 곧 FDA의 승인을 받고 2025년 초에 본격 시판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통합 백신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를 발표한 모더나는 통합 백신을 한 번 맞으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독감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면역 효과가 하나씩 별도로 접종하는 것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3대 바이러스로 꼽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독감 바이러스, 호흡기 융합 바이러스인 RSV를 한꺼번에 잡으려는 백신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더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독감 바이러스를 동시에 막아주는 통합 백신을 개발해 3차 임상실험을 실시한 결과 따로 백신을 맞았을 때보다 면역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더나는 8천여 명에 대한 대규모 마지막 임상실험에서 통합 백신을 한 번 접종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독감 바이러스를 동시에 막아주는 상당한 의미 있는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따로 2개의 백신을 접종할 때보다 통합 백신을 한 번 맞았을 때 면역 효과가 더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임상실험에서 65세 이상의 시니어들과 50세에서 64세 사이의 두 그룹에서 같은 면역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모더나는 밝혔습니다. 모더나는 통합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도 개별 백신 접종자와 같이 주사 맞은 부위의 통증이나 근육통, 두통, 피로감 등 마일드한 부작용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는 곧 3차에 걸친 임상실험 결과를 제출하고 FDA에게 사용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용 승인을 받으면 겨울철과 코로나19 시즌이 피크에 도달할 때인 2025년 초에는 시판하게 될 것으로 모더나는 예고했습니다. 모더나와 함께 통합 백신을 개발해온 화이자도 최종 임상실험을 거의 끝내고 있으며 비슷한 성과를 거두고 통합 백신 공급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더나는 코로나19와 독감의 통합 백신 개발에 이어 독감과 호흡기 융합 바이러스인 RSV를 한꺼번에 막는 통합 백신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독감과 코로나19, RSV까지 3가지 바이러스를 한 번의 접종으로 동시에 감염을 막아주는 3가지 통합 백신도 곧 내놓게 될 것으로 모더나는 강조했습니다. 모더나와 화이자, 노바박스 등 백신 제조사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극히 저조해지자 가장 흔한 독감 백신과의 통합 백신 개발에 전력 투구해 왔습니다. 여기에 60세 이상 시니어들에게 위험한 RSV 호흡기 융합 바이러스까지 동시에 막는 2가지 통합 또는 3가지 통합 백신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유죄 판결 이후에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동률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BS의 6월 초 조사에서 투표할 유권자 전체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50대 49%로 앞선 반면 경합지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50대 49%로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치명타를 맞지는 않고 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동률 접전 양상으로 만드는 데 만족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CBS 뉴스가 5일부터 7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유죄 판결 후에도 치열한 동률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표할 유권자들은 미 전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50대 49%, 1포인트 차이로 바이든 대통령을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비해 승부를 판가름할 7대 경합지들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50대 49%로 역전시켰으나 사실상 동률 접전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해온 지지자들이 거의 이탈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We just had the largest fundraising effort in a period of 1 week than anybody has ever had. 투표하겠다는 트럼프 지지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71%나 되는 다수는 유죄 판결이 큰 변수가 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지지자들의 14%는 변함없이 지지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15%는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에게 표를 던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 형사재판에서 34가지 중범죄 혐의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적어도 그의 지지자들 중에서는 큰 이탈이 없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반 트럼프에 서는 유권자들이 늘어나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이든 지지자들에 대한 조사에서는 트럼프를 반대하기 위해 바이든에게 한 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투표할 유권자들이 편결 전인 3월 47%에서 편결 후인 6월에는 54%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비해 바이든 대통령이 좋아서 투표하겠다는 유권자 비율은 3월 31%에서 6월에는 27%로 줄었으며 반트럼프 비율보다 크게 뒤져 충성도는 약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11월 5일 대통령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질 때 가장 중시할 요소로는 경제가 81%로 가장 높았고 인플레이션이 75%로 나타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대목으로 꼽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민주당이 외치고 있는 트럼프가 미국 민주주의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요소를 중시한다는 비율은 71%로 나타났습니다. Of a country's support for democratic values, that they honor those who've risked their lives and lost their lives. 투표할 유권자들의 62%는 범죄를 가장 중시했고 56%는 국경 문제, 52%는 총기 정책을 꼽은 반면 가장 낮은 28%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 편결을 중대 요소로 간주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